염이사께서 이제 금년은 이제 거의 다 가니까 2024년 주식 어떻게 이제 한번 준비를 할까 네. 이 내용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전에 그래 우리 또 거의 뭐 증권계의 하일성 씨 아닙니까? 하일성 씨 모르는 분도 많겠다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 아니면 증권가의 허구연 하고요. 하일성 선생님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이미지상 예, 뭐 하여튼 예, 저는 하일성, 하실성. 그래 뭐 지금 오늘 뭐 자기 여러 가지 그걸로 봐서는 좀 생각보다 못 가져서 그런 거 합니다만 네네. 자 이제 뭐 거래일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보내고 나면은 3일 남았죠 3거래일 네네. 올 한 해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하일성님. 올해는 뭐 사실 작년이 이제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많이들 걱정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사실 반대로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올해는 강세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사실 작년 연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뭐 상저하고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부분 좀 상반기 굉장히 좀 험난할 거다. 그런데 그거는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 격언이 그대로 틀리지 않았고 네, 모두가 예측한 거랑 좀 반대로 가는 게 항상 속성인데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 올해 뭐 여러 이슈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기억 남는 건 결국 올해는 유독 좀 이게 수급 플레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모라고 해야 할 텐데 네. 2차 전지가 한번 올해 한번 보여줬고 보여줬고. 여름에 여름. 그때 뭐 2차 전지 타이틀 하면 뭐 다 뭐 급등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신규 상장주들 플레이 오늘도 DS 단속이 또 300%.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300%라는 얘기는 따따 갔다는 얘기네. 네, 따뜻한 거죠. 그냥 상장하자마자 시총이 2조가 넘어버렸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그것만 그런 게 에코프로 머티부터 두산 로보틱스 그 거기다 또 요즘에 그 페나케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예, 패시브가 낳은 괴물. 그래서 뭐 MSCI에 근접하는 시총이다. 그러면 거기에 수급이 몰려서 들어가고 실제 또 패시브가 또 들어가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펀더멘털보다는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그게 올해 정말 좀 그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23년도. 그래서 정말 그걸 또 잘 타신 분들은 부자 되신 분도 많겠지만 운 나쁘게 또 꼭지 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그런 그렇죠. 또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미국도 보면 올해 좀 강세장이었지만 사실 이제 서두에도 올해 출발 되게 불안할 거라 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AI 때문이라고 봐요. 아. AI가 결국엔 이 미국 증시가 사실 이 고금리에 이렇게 좋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 7개 기업이 다 안에 들여다보면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시총을 올려버렸는데 사실 올해 S&P 500 지수 오른 거에 70%를 얘네가 올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 마이너스래요. S&P 500개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3분의 1은 네, 쏟았다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미국도 이게 온도차가 되게 심했다. 네, 근데 이들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지 네. 온기가 확산된 건 사실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상승장이지만 예년의 상승장과 달리 모두가 행복한 상승장이 아니라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좀 상승장이 아니었나. 원래 모두가 해피한 장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코로나 그때 2020년, 21년 그냥 여름까지. 갖고 아무거나 사도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아련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항상 벌써 그게 3년이죠. 평시의 모습인 줄 알고 네. 들어왔다 이제 본때를 이제 제가 봤죠. 그게 실력인 줄 알았지 승희 씨.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나를 따라주는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실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고 운이 좋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아니었을 텐데요. 왜요? 저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들여만 봐도 자꾸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캡처하신 거 있죠? 캡처 안 했죠. 아이고 예. 그때만 그럴 줄 모르고 캡처를 안 했어요. 아, 증거를 쓰려면 이렇게 딱 우리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K증시의 하일성님 염이사의 2023년 증시 하실성이라니까. 하실성 위원께서 한번 2023년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면. 그뭐까 있고 대충 성장주 아무거나 사도 올라갔던 시절이 상반기에. 금년에 네. 뭐 그냥 뭐 AI 로봇 뭐 다 해서 한번 확 돌다가 그러니까 벌써 기미를 보여줬죠. 자, 뭐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성장이 확실한 거는 된다.
이런 거에 희망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갑자기 2차전지 우와 하고 또 들어갔던 게 이제 하나 보여줬었고 하반기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반기도 제가 알고 있는 반도체 여기서 HBM 이게 의외로 예 제가 보니까 한미 반도체로 이번에 양도세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사신 거 뭐 그러면서 의외로 그쪽도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거의 안 빠졌. 그냥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번 조금 이걸 팔아 말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런데 이번에 해결되셔가지고 되게 이렇게 가는데 주가는 안 가요. 네, 주가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올해 어떤 섹터를 타느냐 이게 또 많은 명운을 갈랐는데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 증시는 섹터 종목 싸움이었거든요. 예. 얼마나 내가 투자 아이디를 잘 갖춰서 거기 잘 진입해서 물론 다른 종목 막 움직이는데도 뭐 무슨 초전도체 움직이고 양자 움직여도 예, 나는 그래도 여기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빈대도 움직였슈. 아이고 예 그러네요. 빈대까지 갔으면 다 했죠 뭐. 근데 내년도 이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만 딱 잘 찍어서 아니면 내가 여기다 피리 꽂혀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딜링하게 되면 솔직히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찍고 있다 그럼 이제 고통받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대응도 내년에 잘 도와주실 거죠 이사님? 네. 제가 도와드려야죠. 아니 근데 염미석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 듣기 전에 하나만 더 궁금해가지고 요거는 우리 하일성 위원님 말고 하실성 위원님 어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양도세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국내 저기 숱한 언론사가 있는데 어떻게 기사가 터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모든 언론사가. 원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원조 아닐까 싶은데 연합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세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건데 난 여기 이게 뭔 소리인지를 좀 누가 어느 기자가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써주나 싶어서 수십 개를 갖다가 또 해도 똑같은 기사야. 난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면 지금 50억 금년에 지금 50억 있는 사람이 대주주이 아니야. 저도 그 기사 보고 얼핏 보고 네. 이거 내년부터 적용되는 알고 몇몇 방송에서 이렇게 타봤다가 곤혹을 입어가지고 네. 결론은 이번부터 50억입니다. 해당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월부터가 아니라. 네. 아니 맨날 쉽게 말씀드리면 하는데 안 쉬워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26일이 올해가 26일이 이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명부 확정되잖아요. 왜냐면 28일이 폐장일이니까. 이 영업일 후에. 네. 오케이. 그러니까 26일이에요. 26일에 갖고 있는 주식수하고 28일에 주가는 곱하셔야 돼요. 그 평가액이 50억을 넣으면 이제 대주주로 확정. 그거 미치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돼서 50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내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1월 1일이니까 뭐 2일부터겠죠. 예. 실제로는 2일 날 내가 이제 수익 난 걸 팔았어요. 예. 그럼 그분은 이제 22% 내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올해를 대상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지금 30억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억이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내가 만약에 26일하고 28일 날 종가에 곱했더니 12억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세금 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내죠, 그분은. 이제 안 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쉬운 설명이에요. 이게. 전 그냥 보면 이해 안. 네, 저는 앞에 것만 보고. 근데 이제 혹시 네. 이 방송에서 50억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 28일 종가가 변해버리면 5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예. 그래요. 종가가 만약에 내가 26일 날까지 평가액이 50억이 안 돼서 이제 해놨다.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그 팔았던 기업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28일 종가로 계산해버려요.
지금 가격을. 그리고 그것도 있다면서요. 내만 그 종목에 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가족은 작년에 없어졌죠. 네. 가족 합장은 없어졌습니까? 작년에 없앴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행복한 고민 아니신가요? 진짜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저희 채팅창에 자주 보이시는 닉네임 중에 50억 만들기 박진선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박진선님 두 분 계신데 50억 진선님의 근황이 너무 궁금한 거죠. 닉네임처럼 되셔서 이번에 어떤 해당상이 되셨는지. 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후기를 좀 후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예. 근데 더 중요한 그러니까. 거는 이제 더 큰 게 옵니다. 뭐가 오죠? 2025년 네. 금융투자소득세 빠밤. 금투세. 네. 네. 이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유예했잖아요, 2년간. 네. 그는 금투세 2025년부터는 그 유예 기간 끝나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네. 5천 근데 총 여야가 다시 좀 합의를 해가지고 뭐 법을 바꾸면 또 모르는데 일단 이제 2년 유예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 이상 내가 수익이 나면 이제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는 게 상관 상관없고 금액입니다. 5천만 원 그때는? 이상 벌게 뭐 되면 대주주와 상관없이.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제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어차피 미국도 양도세 할 때 250입니다. 네, 250인데 손해 수익 다 합쳐가지고 그거분에 대해서 250 지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5천만 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시행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도 아마 개인 주주분들이 아마 청원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회 세금 내기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럼 네. 2025년에는 무슨 선거 있어요? 뭐 25년에는 선거 이제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대선으로 향해 가겠죠. 조만 대선은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은 잘 보시면은 1억의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빼고 5천만 원에서 22% 1,100만 원을 냅니다. 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음. 한 11%가 빠지는 거죠. 네.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복리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복리 그런- 효과. 네. 그 그러면 그렇게 세금 거둔 분들 이렇게 다 뭐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분들 나중에 연간 계산해 가지고 손실 나면 좀 환입시킬 수는 그것도 아마 없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가능해요?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 그 연간 단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연간 단위. 그러니까 손실 보면 보전 안 해줘요. 근데 수익 나면 이제 일단 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손 봐야 됩니다. 이것도 손 봐야 기간별로 네, 이것도. 볼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손 볼 게 네.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차라리 열심히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디니까. 1억 버는 게 어딥니까? 그래요. 어쨌거나 뭐 우리 김민수 대표는 이래저래 세금 많이 내시고 애국하시고 우리 저기 승인 씨도 빨리 연간 5천만 원 이상 벌어가지고 화이팅! 그렇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렇지. 애국자가 네. 되자. 오케이. 라는 말씀과 함께 네, 세금 이야기 정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시장은 앞서 이제 이사님께 정리를 요청을 드렸으니까 내년 시장 전망 함께 해보시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좀 자료를 뭐 한번 좀 부류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내년 한번 주식 투자 준비하기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내년 한번 좀 투자 전략 뭐 윤재호 대표님도 한번 예전에 나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어허. 있어서 그래요? 괜찮으시고 항상 오히려 더 비슷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맞춰가려고는 웬만하면 하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내년에 상고하자 같아가지고 상고하죠. 네, 예. 약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근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가는 이렇게 계산이 사실 되거든요. 그 주주 가치를 이 금리하고 위험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사실 그러면 이제 뭐 요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주가 오르려면 주주 가치 올라가면 돼요. 근데 주주 가치라는 게 사실 뭐 배당 많이 주고 아니면 기업 이익 늘어나면 돼요.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뭐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가 오른 것도 금리 떨어지니까 바로 주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내가 이제 얼마나 위험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그래서 주식 열풍이 불면 저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당연히 저 그 주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네. 결국에 그걸 좀 하나씩 좀 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고금리는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킹달러로 좀 바뀌었는데 결국 지금 뭐 피벗 시작됐고
네. 연준장이 저는 이렇게 사람이 바뀔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FMC 좀 매파적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많이 당했어요. 되게 좀 세게 얘기할 예.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 완화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놀랬죠. 근데 어쨌든 월가는 6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연준은 3차례인데 사실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뭐 3차례를 하건 6차례를 하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뭐 불을 끄고 있어도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우린 갈 길 간다. 약간 이거예요. 어차피 너네 금리 인하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네. 요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제가 봤을 땐 내년 한 2분기 할 거는 같아요. 인하를.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항상 그런 거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가 좀 더 낫고 이게 상고 3저 4고인 이유는 뭐냐면 와 어렵네요. 이게 뭐냐면 3분기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네, 대선 다시 때문에? 4분기 좀 좀. 왜냐면 이제 3분기 여기 좀 적어드렸는데 아 상반기는 고, 네. 3분기 저, 네. 다시 4분기고 그 네. 말이구나. 네. 상고, 네. 3저, 4고. 왜냐면 3분기에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엘니뇨가 하반기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끝나거든요. 엘니뇨는 이게 나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농산물 수확도 좀 잘 되고 근데 요게 이제 소멸이 되면 날씨도 좀 추워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농작물들한테도 뭐 가뭄이 온다거나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 되면 좀 약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에너지나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를 또 조금씩 그렇죠. 자극시킬 거고 네. 거기다가 지금 2023년 7월부터 공매도가 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죠. 6월까지 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기 시작하는 날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3분기 또 이 11월에 대선 있으니까 대선 이제 후보들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네. 뭐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중에 이게 치고받고 할 텐데 불안해겠죠 사람들은 뭐 이 업종이 수혜주니 뭐니 해가지고 네. 아마 증시가 또 요동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분기는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 증가율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긴 한데 내년 2분기가 그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항상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증가율이 정점일 때 이제 주가가 항상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3분기가 이익은 고점이에요. 근데 증가율은 2분기입니다. 그럼 증가율 따라가더라고요. 주가는 네.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가 좀 더 그 고점이 되지 않을까 지수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건 매출 빼기 비용인데 요새 뭐 유가 떨어지고 수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뭐 이번에 또 12월 달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업 이익 쪽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근데 이제 저희 윤지호 대표님께서 좀 걱정하신 거는 너무 이익 추정치가 높다. 요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저도 그건 좀 하셨죠. 동일해요. 뭐 50%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거는 좀 현실성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은 사실 그런 이제 추정치보다도 거기에 베팅한 것 같아요. 방향성이 그냥. 어차피 올해보다 내년 좋아지는 거 아니냐. 금리도 내년에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나은 분위기가 저는 이어질 것 같고. 김미수 대표님은 이익 추정치와 방향성에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추를 두고 싶으세요? 증가율입니다. 무조건 증가율이 맞는데 내년에 저는 이제 반도체가 어떤 길을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 3위인데 2, 3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네. 2, 3위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가 뭐 50%가 내년 총합으로 봤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못 가본 길을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봤었을 때,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염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미국을 이끌었던 건 AI다라고 하는데 AI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AI를 하기 위해서 투자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센 거거든요. 예. 근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보여줘서 이걸 가지고 끌어오지도 않는데 이 정도까지 열풍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쉽게 말씀해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추론도 아직 거기까지도 안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그러니까 물론 AI가 HBM이 총 메모리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의미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기는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 넘을 수도 저는 있다네요. 넘는다고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요. 예. 근데 나머지만 조금 그러니까 미국 꺾이고 중국 올라오고 여기서 막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그 평균치 플러스 알파만 해주게 되면 탄력 개수는 더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3,500. 아, 윈산 지수 3,500. 1,500 얘기. 와, 죄송합니다. 저 실수했습니다. 예. 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 요거 우리 박제인가요? 저 큰일 PD님 났네. 저기 쇼츠로 박제 박제일 것 해놓읍시다. 같은데. 박제해놓고 1년 전에 박쥐가 될게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약간 수습을 좀 했으니까 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저도 저잘, 만약에 네. 근데 50% 이상은 좀 현실성이 없다고도 보지만 만약에 김민수 대표님 의견대로 그걸 더 넘어가잖아요. 그럼 3천은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 추정치를 넘어간다면. 그건 저는 합리적인데 다만 이제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네. 그게 좀 관건. 왜냐하면 항상 이익 추정치 높게 잡았다가 항상 다 그거- 낮아지거든요. 네. 그 패턴을 보면 그래서 내년에 이익 추정치도 뭐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뭐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나오니까. 우리 YY님은 어디 AI를 갖고 계시나? 코스피 3,500이면 삼성전자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바로 딱 계산을 해주시네. 오, 바로 성희 씨 밥사. 나오시는구나. 제가 뭐 밥이 문제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되면 선물이에요. 준비하십시오. 미리 사시게요. 알겠습니다. 뭐 네. 내년 이맘때쯤에 한 해 결산하면서 좀 웃으면서 아 제가 네. 밥 사드릴게요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잘리든가요? 라는 마음이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어쨌거나 우리 민수 형은 저 오바하는 저 매력. 아니 뭐 아니 가는 거죠 뭐. 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조금 이야기해봤고 예,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예. 또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도 여기 이렇게 좀 산업연구에서 나온 자료니까 내년 상반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도 네. 상고하저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더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이 밑에 2024년 13대 주력 산업 수출 증감률인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반도체가 내년 제일 좋아요. 여기서 예측하기로는 네. 2차전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전망이. 그래서 요즘에 주가 2차전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게 확실한 이 증감률이 올라간다는 건 뭐 당연히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이슈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이번 마이크론도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사실 트렌드 포스에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기 전에 나온 자료예요 네.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보면 25년이 제일 좋아요. 지금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내년까지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편하다. 왜냐하면 사이클상 25년이 정점이면 내년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데 24년 하반기엔 조금 걱정은 되겠죠. 25년이 고점이라면 네. 하반기 갈수록 좀 그런 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기존 예상보다 파란색보다 회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저게 투자 계획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거.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니까 결국 업황이 이렇게 반도체가 돌아선다면 뭐 당연히 증시에는 뭐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금리인데 금리를 결정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잖아요. 물가랑 미국 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물가는 뭐 누가 봐도 다 안정화됐죠. 공급망 안정화. 물론 이제 지금 요즘에 홍해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2년 전에 수에즈 운하의 그 누구죠? 대만배 한번 아. 엎어져 버렸잖아요. 기억나네요. 대법원입니다. 네, 그때 운임 10배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 50%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많이 안정화됐고 유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앙골라마저도 지금 오펙 지금 탈퇴한다 이렇게 나왔고 사우디의 힘이 약해져서 유가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임금도 많이 안정화됐고 거기다 미국은 경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면 소비는 둔화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이키도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실적이 안 네, 좋아서. 매출 전망이 안 내가 좋아. 근한 8년 만에 나이키 한번 샀는데 왜 실적이 나빠지지? 8년 만에 아, 10편에 사시죠. 10편. 나이키가 잘못했네요. 왜 하필 지금? 내같이 진짜 신발 잘 안 사는 사람이 아, 8년 만에 샀는데 아 신발을 사셨다고. 나이키 잘 보십시오. 나이스 아닙니까? 방송 끝나고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네. 미국 소비주들 그렇게 뭐 실적들이 아주 좋은 편은 페덱스도 그 이틀 전에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는 둔화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제조업은 조금씩 살아나는 게 AI 투자 때문에 제조업은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상반되는데 근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이게 결국엔 미국의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그쵸.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파월이 말하는 이제 네 가지 뭐 물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가 안정화됐죠. 옆에 고용 다 꺾였죠.
그 밑에 보면 공급망, 중고차 지수, 맨 아래쪽 오른쪽에 주거비도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파열 의장이 저는 바뀐 이유가 결국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연주 의장의 목표는 두 개잖아요. 고용과 물가 둘머리 토끼 잡는데 일단 둘 다 잡아놨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금 오랜만에 한번 선물 한번 줘볼까? 약간 이렇게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위험이사 보시기에 그게 여유 있는 사람 표정이었습니까? 그런가요? 저는 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기자 질문에도 기자를 쳐다보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 들고 온 그 원고를 갖다 읽던데 자기가 쓴 원고인지 어디서 넘어온 원고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너무 음모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또 쓸데없는 근데 얘기.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금리 인하라는 말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사실. 근데 다들 많이 놀랬죠. 네, 놀랬죠. 근데 직접 남아일은 풍선금 아니 풍선금이란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 했는데 12월 1일 날 지가 했던 말을 생각해야지. 그 12일 만에 13일 만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 누가요? 주식 설명하시는 분 같아요. 저희 뭐 일주일 전에 했던 거 바뀌지 않습니까 다? 그 아유. CNBC에서 채용하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네. 또 이거 잘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예. 따로 저희가 연락을 넣어보도록 아니, 이제 뭐 하겠습니다. 표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멘트 자체는 예. 굉장히 이제 어쨌든 선물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유가 네, 아니었나 네, 그런 네. 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금리를 결정하는 게 채권 수급이잖아요. 채권을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채권 값이 오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지금 반대였죠. 그동안 미국이 채권 발행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 바빠요. 저희 대만도 가야 되지,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죠. 이번에 또 이스라엘까지 터져버리니까 바쁩니다. 그러면 이거 좀 요새는 좀 두들기게 맞는 네, 경찰 같아. 맞아요. 좀 네. 이제 모양새가 좀 좀 예. 폼이 홍해도 빠졌어. 간다, 홍해도.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 발행해야 되거든요. 채권 발행하면 금리 오르죠, 당연히.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내년에는 좀 정치 리스크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은 싸우겠죠.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싸우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둘이 손 잡았거든요,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내년 나 대선 있으니까 1년 좀 참자. 약간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대만 리스크는 내년만 봐서는 좀 완화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둘 간의 좀 싸움이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려면 물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물가 때문에. 근데 일단 좀 잡히곤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역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더 잡히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중동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갔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중동이면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전쟁 나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 이런 협상하고 있고. 네. 그 얘기는 이제 2년보다 실리로 가는 거 아닌가. 중동도. 그러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적어도 좀 내년에 약간 저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럼 채권 발행은 좀 줄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 미국 금리가 어쨌든 좀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채권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세장이 와요. 그잖아요. 그래서 올해 강세장이 저는 한국에 왔던 이유죠. 2차 전지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올해 증시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 광풍, 이게 한국 증시 어쨌든 레벨업 한 건 사실이에요. 코스닥이 때 올랐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걱정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도하면 상처를 남기잖아요. 너무 과도했어요. 보면 2017년 셀트리온, 2021년 카카오, 기억하시죠 그때? 카카오 17만 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지금 다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처를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저 보시면 저 회색 선이 평균 낸 거예요. 우리나라 주도주들. 이게 고점 찍고 나서 다 어떻게 됐냐? 평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주가 빠지고 나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세장이 또 재현되려면 이런 열풍은 분명히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바람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아까 김민수 대표가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AI가 계속 그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예, 가장 지금 스토리에 맞아요. 누가 봐도 이제 시작이고, 사실 AI 이제 뭐 제대로 활용하신 분들 아직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기업들이 네. 투자만 한 거고. 예.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
유명한 챗 GPT가 써보셨습니까? 써봤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써봤겠습니까? 시작하기 내가 이렇게- 형한테 물어보고 아니, 어떻습니까 하고 말지.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네. 말씀드리면 네. 소장님이 쓰실 정도 되면 대중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럼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요. 표본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냐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빨리 다음으로 나는 넘어가시죠. 챗 GPT 만든 인간들이 그 입력해놓은 데이터에 신뢰가 안 가서. 아 신뢰가 안 가서 맞아 그건 베이스가 그 아. 입력된 데이터니까. 지가 뭐가 있겠어 그냥 그 입력해놓은 거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거지. 아이고 저 음모론을 너무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네. 주식 열풍이 재현될까라고 했을 때 이사님께서는 뭔가 다들 열광하는 뭔가가 있어야 강세장이 오는 거고 그죠 그게 내년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뭔가 주도주가 또 있어야 돼. 그렇죠. 2차 근데 전지 그 대체. 중심에 AI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AI를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 네. 이상. 왜냐하면 여기 AI 반도체가 있는데 2차 전지가 또 잘 됐던 이유가 시총이 굉장히 커졌어요. 시총이 커야 돼요. 산업 자체가. 작은 시총과 화장품주들이 좋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장품이 날고 겨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못 줘요. 시총 크기가 안 돼요. 근데 반도체는 다르죠. 네. 우리나라 절대 1위니까. 그래서 저는 열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뭐 모르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정부 정책도 약간 제 느낌은 주식 부양 쪽이에요. 개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공매도 금지시켜버렸죠. 거기다 어쨌든 대주주 양도도 개인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주식 부양 쪽이에요, 약간. 예, 제가 보는 좀 느낌 자체가. 그래서 AI는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뭐 주식을 아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네. 정점이라고 했을 때를 내가 대충 체감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챗 GPT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챗 GPT가 대중화될 정도가 됐을 때 AI가 뭐 정점에 이른다, 제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거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뭐 물론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상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거 말고요. 네. 소장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하실 겁니다. 김 대표. 지금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서 이거 하시면서 네. 김 대표 이거 스마트폰 하나 샀는데 어? 스마트폰 하나 샀는데 어. 이거 AI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딱 저한테 물으실 때 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그때부터가 정점입니다. 정점이. 스마트 그럼 소장님이 인간 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죠. 저 아주 세 분이 아주 작심하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데 아니 아까 뭐 과도하면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는데 예. 아니 저는 진행에 몰두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차피 2024년을 생각하는데 네. PD님 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 들어서의 지수 상승률이에요. 나스닥 지금 43%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가 오늘까지 16.26 이게 뭐 한 점심 무렵인데 코스닥이 26.5예요. 대충 보세요.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코스닥. 그죠? 뭐 대만도 제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중국, 홍콩은 뭐 그 삐리하고 다 좋은데 이걸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2021년 날짜 외우기도 쉽네. 2021년 6월 25일이 예? 우리 그때 3,300 위에서 사상 최고치 장중 최고치 찍었던 날입니다. 이게 6월 25일 종가고. 그런데 그러면은 2021년 그때 6월 25일 날 사상 최고치 찍은 이후로 오늘까지 코스피 마이너스 21% 아직도 코스닥 15%예요 마이너스. 조금 더 볼까요? 우리 이래봐야 아직도 지금 2018년에 2600포인트 이걸 갖다가 안착 하나 못하나 납회할 때 2600 위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여미사께서 말씀하신 과도하면 상처를 남기죠. 그죠? 과도하면 상처를 남기죠. 이때 다들 뭐라 했습니까? 10만 전자 13만 전자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코인입니까? 이 각도 보세요. 성희 씨도 이어 들어갔죠. 네, 예? 네. 이 각도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이런 건 하지 마라 해도 이렇게. 그때는 오빠 만나기 전이구나. 오빠가 말리지 않던데요? 오빠가. 자, 여기서 잠깐만요. 보입시다. 79,000원까지는 보이네요.
79,300원까지는 보이는데 요가 또 고비라는 거는 내려오다가도 한번 걸렸고 올라가다 막혔고 그죠? 이게 지금 똑같이 2019년 1월 초부터 해가지고 그 잘난 과도함은 상처를 남겨요. 이 대장주 아닙니까? 이 과도함은 상처를 남긴다고요. 먹이사슬이 한번 부러졌던 게 이 전통적인 먹이사슬이 한번 붕괴된 게 금년 아닙니까? 외국인들 여기서 공매도 치다가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각도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보기 나름이죠. 빠질 만큼 빠졌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네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야 이걸 덜어 올리라니까 이게 얼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어쨌거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과도함은 상처를 남긴다. 네. 공감합니다. 네. 갑자기 왜? 하도 세 사람이 바보 취급하길래 나도 이런 생각은 할 줄 안다. 내가 챗 GPT를 못 할 뿐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네. 그만큼까지 아직 저도 안 쓰고 있고 우리 영사님도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IT 기기가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하려면은 내년부터 이제 초기 모델이 장착되는 겁니다. 갤럭시 S24에 들어오는 가우디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시작돼서 거기서 나오는 계기가 2027년까지 지금 150% 성장한대요. IT 기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체 수요를 자극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노트북 아유 OLED 화면이니까 좋으니까 사세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안에 뭔가 박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정보 충분히 인터넷 없어도 돼요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꿔봐 이런 욕구.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3년 만에 IT 기기들이 다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도체 쪽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찾아야 될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게 저는 내년에 AI 소프트웨어가 주도주가 뭐가 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네. 근데 그게 뭔가를 좀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이제 열심히 지금 저희는 연합뉴스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왜요? 네. 같이 꼭 연구해 연합뉴스 나가는. 경제 TV를 갖다가 띄우는 척하면서 꼭 뒤에 보면 가치가 나와. 아이, 가치 투자. 함께 네네 같이. 자, 진로 나갑시다. 예, 가셔야 됩니다. 오늘 뭐 할성 위원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하실성 위원이 자꾸 아, 네, 처음 머리뿐. 들어오시는 분은 성함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염승환 이사님, 김민수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래요?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미국을 다들 좀 많이들 좋게 보시는데 네.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에 한국이 또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게 여기 신한투자증권에 좋은 자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죠? 미국은 서비스업이고 비미국의 제조업 국가는 대외 경기에 취약하다. 뭐 여기에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원자재 여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금리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한국은 안 좋았습니다. 이게 22년도잖아요. 우리 한번 경험했는데 제조업 비중이 한국이 27, 중국이 26, 독일 이제 여기가 대표적인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독일도 막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또 높죠. 주담대. 뭐 미국은 사실 변동금리 안 하고 거의 다 고정금리 쓰더라고요. 네. 사실 뭐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금리 이렇게 올라도 목이 쓰는 분들은 옛날에 네, 저금리 때 옛날에 벌써 뭐 네. 30년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변동금리 비중이 미국은 2%밖에 안 돼요. 2%. 그러니까 뭐 금리 올라오면 우리가 힘든 거죠. 우리 이제 그렇죠. 집 사신 분들이 변동금리 네, 때문에 네.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그다음 부동산 관련 산업 비중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특히 중국은 굉장히 높잖아요. 3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뭘 하냐면 금리와 원자재에 굉장히 노출도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그런데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금리 원자재가 오르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대외 경기에 수출도 취약한데 근데 어쨌든 내년엔 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금리 꺾였죠. 원자재 가격 다 낮아졌죠. 예, 이런 걸 본다면 내년에 한국에서도 이 제조업 중심으로 뭔가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국의 좀 반격도 뭐 중국은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중국은 오늘도 좀 약간 멘붕 왔던 게
그 게임주도 박살이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 왜요?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게임 뭐 충전하지 마라 뭐 약간 뭐였죠? 나 정확하게 이제 저 기사를 몇 보니까 가지 있던데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게임 청소년들 게임 중독 네. 그것 때문에 아. 게임 이제 과도하게 아이템 같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들이 네.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빼토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예. 아, 뭐 막 무기 사고 이런 거 네. 그런 걸 못 네. 한다고. 네. 하루 지출 한도 같은 한도를 게 정해가지고. 설정이 지출을 돼야 네. 되고. 그러니까 무제한 네. 우리는 뭐 내가 뭐 우리 한국에서 내가 게임 아이템 나 돈만 있으면 무제한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중국은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고 일정액 이상 못 산다 뭐 약간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게임 회사들 주가가 그냥 오늘 그래서 중국 증시도 급락한 게 그 텐센트가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홍콩 증시에서. 네이지. 그래서 이게 또 걱정되게 홍콩 ELS도 걱정돼요. 이게 네. 중국 규제 이슈로 홍콩 증시가 무너지면 뭐야 항생 H가 2.3%나 빠졌어요. 네, 그것 때문에 텐센트 때문에. 아하. 텐센트가 게임도 하잖아요. 텐센트 12% 넘게 빠졌네. 네. NTSS는 뭡니까? 넷이즈라는 회사입니다. 어? 네, 넷이즈. 넷이즈. 예. 이거는 뭐 하는 회사예요? 거기도 23% 넘게 게임. 빠졌네. 예. 네, 그 회사가 직접 게임 회사? 예. 직격탄이죠 그 회사가. 그래서 요게 좀 아쉬운 게 중국이 좀 규제 풀고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들이 오늘 또 규제 나온 거 보고 아 중국은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거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중국 규제 오늘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중국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사실. 게임주가 오늘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크래프톤이 중국 비중 높거든요. 그 배틀그라운드. 네, 그래서 네, 오늘 한 13%가 빠졌을 거예요. 아, 주가가. 그 정도까지. 거- 중국 거기- 비중이 높은 회사.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배달은 왜 화장품주도 밀려요? 화장품주도 네. 같이 밀렸어요. 화장품도 같이 화장품은 왜 밀리죠? 그쪽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규제가 확대될까 봐. 아. 이런 것 때문에 아, 뭐 심리상으로. 중국이? 예. 뭐 그런 것도 밀리다 보니까 뭐야 이거 엔터주 같은 경우도 아, 같이 엔터도 가고 있고. 그러네. 엔트주까지? 네. 엔터도 사실 중국 비중 거의 뭐 거의-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시장이 이렇게 보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찌글찌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중국 그래 야 던져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가. 게임이나 규제나 한쪽에서 규제를 시작하면 이렇게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적이 많았나요, 과거에? 그래서 근데 지금 게임으로 끝난 영향받은 적도 거예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더 확산이 될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리 시장은 조심하는 일단은 분위기. 먼저 조심하는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결정이죠. 중국이 규제를 또 강화한다는 건. 예. 그러게요. 아직 정신을 못 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요. 네 그러면서 한 해 뭐 1,100만 명인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을 잡아줘서 그런 빅테크 중국판 빅테크 기업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뭔가 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소화시켜줘서 그런 쪽으로 흡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계속 이쪽을 규제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중국의 의미하는 바가 아직은 내 사상에 안 맞아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당하지 않을까. 네. 공동 부여 아직까지는 그래 게임을 좀 즐길 줄 아는 김민수 대표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그죠? 보내야 되나요, 국회? 저 다음 선거 24시간 준비하십시오. 네 걸어 다닐 때도 게임 해야 된다. 걸어다닐 때. 낮에는 매매하고 끝나면 게임하고 게임하고 심심하면 코인도 심심하면 게임처럼. 코인도 하고 예. 잠은 언제 자요? 참 쓰러지면 되죠 뭐 하다가 넘어가시죠. 네. 그래 맨날 이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비결이 뭡니까 근데 기자님? 이쯤에서 제가 끊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네네, 가시죠.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어쨌든 내년에 뭐 일단은 한번 이제 전략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네.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이제 한국은 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 시총 2등 싸움이거든요. 시가총 1등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2등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2등의 산업이 그때 당시 주도주입니다 다. 네. 옛날에 포스코홀딩스, 예, 그 다음에 현대차, 차화전 기억하시죠? 그때 그리고 간간히 한전이 한 번씩 좀 2등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한전은 뭐 주도 산업은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서 22년까지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는데 그때 한번 그 슈퍼사이클 한번 온 적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다가 LG엔솔이 작년 1월에 상장하면서 바뀌었죠. 그래요. 2차전지. 근데 실제로 2차전지가 시총 2등에 올라오니까 배터리주들의 강세가 엄청났죠, 사실. 근데 이번에 다시 바뀌어 버렸어요.
다시 하이닉스가 다시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가. 한 2, 3일째 2등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총 100조 넘어서. 근데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총 2등 기업들의 그 산업이 이렇게 항상 시총 비중이 올라가요. 2등 하고 나서.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좋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3등은 또 누가 될 거냐? 3에서 한 5, 6등까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 지금 예. 보면 3등이 LG엔솔이고 뭐 4등 뭐 삼성바이오나 뭐 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차, 네이버까지 치고받고 하는데 또 셀트리온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신한에서 나왔던 자료긴 한데 지금 이 주당 순이익 그 추정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건강관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건강관리가 뭐죠? 헬스케어. 요새 바이오가 움직이는 거랑 저는 좀 이게 맥이 맞닿아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내년에 일단 실적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도 시총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총 3등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건강관리가 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등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산업이니까. 그러면 반도체랑 바이오 네. 이쪽이 또 내년에 이 시총이 좀 올라간다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또 대결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LG엔솔 중심으로 배터리의 시대였다면 여기가 좀 쉬어가면서 그 밑에 있던 이제 다른 섹터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그 대결도 한번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총 2, 3등 보면서 아 올해 주도주 이쪽인가? 항상 이게 좀 맞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맥락을 좀 파악해갈 수가 있겠다. 어느 게 2등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AI 뭐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인류 최대 발명품은 저는 세탁기라고 보거든요. 세탁기. 세탁기가 왜 인류 최대 발명품일까요? 여성 예. 인권을 인권도 인권인데 지금 이 추운 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빨래하고 있다. 네. 5시간 동안. 손이 시렵죠. 손도 시렵고 시간이 그쵸, 시간이 네. 없어져요. 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세탁기 때문에. 음, 내 대신 일을 해주죠. 빨래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손빨래를 안 하게 됨으로써 여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뭐냐면 AI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사람의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강연회들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요 그림들 있죠. 예. 요거를 제가 옛날에 찾아다녔어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여기 맞는 그림을. 지금 이거 다 어디서 만든 거냐면 챗GPT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 그림 그려줬어요. 왼쪽에 빨래하는 그림 제가 오른쪽 빨래하는 세탁기. 그림 그려달라고 하나 했어요. 손빨래. 이거 네. 그려준 겁니다. 챗GPT. 챗GPT가 네, 진짜 그려준 거예요. 그대로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예. 나 어디서 이런 걸 갖다가 예, 요 따오셨나 오른쪽에 했지. 있는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나중에 소장님 자료 중에서 이런 그림이 막 들어온다. 그때 고점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을 수도 됐고 있죠. 그거 아까 했던 얘기고 시간도 없는데 했던 소리 또 자, 하고 빨리 가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 들어오면서 사실 일상도 일상인데 네. 결국 일하는 속도를 좀 줄여주니까 그게 AI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성 AI 추천의 시대로 가는 게, 내가 만년필 고르고 싶잖아요. 그럼 만년필 고를 때 지금 만약에 내가 뭐 특정 만년필을 검색하면 밑에 블로그들 다 떠요. 네. 하나씩 읽어보는데 여기는 내가 이렇게 질문만 잘 쓰면 밑에 홈쇼핑 이 쇼핑몰을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홈쇼핑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 이거 역시 시간을 좀 단축해준다. 그래서 저는 AI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 시간에 내가 딴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요새 AI 비서 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 핀 같은 거 달아가지고 네. 이거 실제 회사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서를 내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 예. 다음엔 반지. 뭐 반지도 있을 예.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걸 관리해 주는 거죠. 이 AI 비서가. 예. 예. 그 시대도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분명히 합리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사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탑재 용량도 올라갈 거고, 실제 모건 스탠리는 하이닉스를 제일 선호한다고 실제 보고서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모리의 시대는 확실히 뭐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도 더 사양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MLCC도 이렇게, 제가 뭐 MLCC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네. MLCC도 이게 어쨌든 전류를 좀 관리해 주는 건데 어쨌든 반드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 김민수 유사가 예. 많이 강조했어요. 예. MLCC.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자동차도 중요하고. 예. 예. 아 근데 대표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프로세싱인 메모리 네. 있었잖아요. PIM. 아, 네. PIM. 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3대장으로 HBM, CXL, PIM. 근데 이것 중에 HBM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것도 눈여겨 봐야 돼라는 의견이 있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뭐 이런 의견이 살짝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멀었는데. 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멀었고요. 표정이 멀어 보이죠? 예. 멀었는데. 멀었는데 시장은 항상 먼저 땡겨오잖아요. 선반영이니까.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다 어차피 쓸 것들입니다. 쓸 것들이다 결국에는. 보니까 근데 거기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다 뭐 퀄리타스는 또 얘기해.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약간 후공정 업체들 이런 것들 먼저 땡겨오는 게 많죠. 네. 시간상 계속하시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 또 봐야 될 게 올해 엔비디아 시대였지만 저는 인텔을 내년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텔의 시대가 한번 오지 않아요. 인텔이 지금 칼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것도 한번 마라톤 한번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약간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내셨네. 엔비디아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원래 인텔이 옛날에 맨 앞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 뒤로 갔어요.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거고 삼성도 있고 이 거장들 아닙니까 사실 반도체 이들이 다 경쟁사예요 사실은. 근데 AI PC에 들어가는 그 CPU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이름이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데 반격 카드를 좀 꺼내 들었고 거기다가 지금 AI 가속기 가우디 3라고 있거든요. 이거 엔비디아를 직접 겨냥한 거예요. 경쟁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HBM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텔의 납품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인텔에 관련 있는 기업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인텔이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그래서 엔비디아만 볼 건 아니다. 여기는 가우디고 우리 삼성이 가우스인가요? 가우스. 네, 가우스. 가우디. 가우디. 웹툰도 있었는데 가우스 전자. 그래요. 해본 것 같은데. 네. 자, 시간은 없는데 그 다음이 궁금해요. 2차 전지에 미국이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만 내드리면 분리막 전액이에요. 답은. 왜냐면 이번에 FEOC 그 우려 외국 집단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중국 집은 25% 이상 이제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이제 배터리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분리막과 전액은 배터리 부품인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사실상 그게 들어간 걸 배터리에 탑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보조금 안 준다. 보조금 안 준다. 이게 명확하게 돼 있었고, 근데 이 중에 여기 밑에 보시면 북미 공장 중에 중국 전해액 이용하는 공장들 한 3개 있어요. 이 공장들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전해액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분리막보단 전해액이 더 우선순위라고 보는 게 분리막은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 계획 발표도 안 한 것 같은데 전해액은 이미 공장들이 있어요. 몇몇 기업들이.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도 해준다. 뭐냐면 전액 공장을 만들었는데 생산을 하면요 생산하는 만큼 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단독 보도가 좀 있었더라고요. 생산한 만큼? 미국에서 생산을 배터리 주거든요. 배터리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실제 주죠. LG에서 실적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전액하고 분리막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액 배터리가 아니고 분리막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게 분리막이고, 그러니까 전액과 분리막은 만약에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이거를 생산해서 만들면 일정 부분 돌려주겠다. 이게 이제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북미에 공장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유리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중국 거 안 쓰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엔캠이나 솔브렌 홀딩스 이 2개가 실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전액 쪽도 한번 저는 2차 전지에서 이쪽을 보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제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저희가 뒷부분에 또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도 그러니까요. 또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조선도 괜찮고 교체 수요 있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인도랑 저기 미국에 공장 지으니까 부품주 괜찮을 것 같고 네옴시티 괜히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저 오랜만에 나왔네요. 중동의 실리. 그래서 우리나라 그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 중동 쪽 있는 기업들 잘 볼 필요 있고 새해 소망은 구만전자. 알겠습니다. 연말이라고 또 새해 소망까지 함께 그러니까. 빌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내용 1부는 김민수 대표님과도 함께했고 2부에서도 함께 할 거고요. 일단 1부 염승환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부 염승환 이사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